안녕하세요, 수민더스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간단하게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처음에는 조금 우습게 봤죠. 우습게 봤는데, 그리고 이준석 개인 자체는 큰 파급력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더 될 뿐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신당, 제3지대라고 하는 그 신당이 약간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종인이라는 구심점이 있어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이게 제가 내부적인 정보인데,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상당히 한 6개월, 7개월 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금태섭은 사실, 금태섭 신당은 상당 부분 김종인 위원장이 뒤에서 메이킹을 한 겁니다. 금태섭 씨도 이제 김종인 위원장하고 같이 가려고 그렇게 조율을 해왔었고, 심지어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그 전기 만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올 초에 출판 기념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금태섭 씨가 자기가 기획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 정도로 김종인 띄워주기를 시도를 했었죠. 그건 뭐냐면 이제 같이 가자 이거거든. 그래서 이제 금태섭 신당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 양양자 씨가 또 나름대로 호남 쪽이나 이제 자기 아는 지인들 모아가지고 제3지대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뭐 만들고는 있는데, 이 두 개를 김종인 씨가 이제 합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태섭 신당이랑 양양자 신당이랑 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이것만으로는 큰 영향력은 없을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일단 일단 기반이 민주당 출신이긴 하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준석은 사실 뭐랄까요, 그 개인 자체는 별 능력이 크게 없는데 시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노이즈 메이커고, 일종의 나레이터 모델처럼. 그리고 가게 신장 개업하면 앞에서 막 춤추면서 막 하는 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노이즈를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이준석을 야 내가 니 좀 살려줄게, 니가 저기 부활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라고 이제 살 꼬드겨가지고 이준석을 여기다 또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노이즈 메이커로. 그 다음에 유호정이나 장혜영 같은 정의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애들, 근데 국회의원은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정의당에서는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신당으로 오면 비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 정의당 일부 세력, 그 다음에 지금 조성주 누군지 아시죠? 조성주도 지금 이 제3지대 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출신의 정호희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도 여기 붙고 있죠. 어쩌면 김종률까지 여기 붙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탈락이 확실시되는 현역 의원들 일부, 그 다음에 민주당의 비명계, 민주당 쪽에서 공천이 더 이게 분란이 생겨가지고 비이재명계, 반이재명계 일부가 이 김종인 신당으로 들러붙게 되고, 그 중에 몇몇 친문들이 또 들러붙어서, 문파들이 여기 들러붙어서 세를 키운다면, 이 김종인 신당은, 그러니까 금태섭 양양자의 연합 제3지대는 예상외로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문파라는 지지 기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참신한,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되거든요. 호남이나 전북이나 또 수도권 일부, 또 영남까지도.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뭐 최소 10석에서 최대 40석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 물론 이제 이 상태, 현재와 같은 교착 상태가 지속된다는 하에서요. 현재 양당 구도는
사실 그 윤석열이냐 반윤석열이나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구조인데, 이게 둘 다 공천 엉망으로 하고 너무 이렇게 서로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막 둘 다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중도가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만 해도 마땅히 중도가 선택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양극화가 됐는데, 총선은 부담이 좀 적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중도치가 생겨버리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게다가 이거는 뭐 보수정당 기반, 그 다음 민주당 출신이 다수긴 해도 그들도 어차피 다 보수 쪽의 사람들이고, 뭐 정부하고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도라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 임기 한 2, 3년 남겨놓은 상태에 대통령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들이 여당에 힘을 실어줍니다. 예, 근데 이 제3지대가 만약에 우리가 야당이다, 강한 야당을 표명하지 않고 중도 형태의 어중간한 정당을 표방할 경우에, 야, 우리 사안에 따라서는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대다수의 합리적인 중도가 그쪽을 선택할 수도 있죠. 부동층은. 왜냐면 국민의힘은 보니까 꼬라지가 영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은 지지하는데 국민의힘은 지지 안 한다 이러면 이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착시 효과를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뭐가 예상이 되고 있냐면,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 내각제 개헌을 이번 총선 때 제3지대가 내거는 캐치프레이즈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를 당선시켜주면 우리가 내각제로 바꿔버리겠다. 지금의 이렇게 국회의원 발목 잡는 거 이거 얼마나 보기 싫으냐. 내각제로 가자. 이런 이슈로 이슈몰이를 선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육군들한테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정황에 대해서 용산도 그렇고 보고를 일단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다. 뭐 대응이랄 건 별거 없죠. 양양자 급태서 그다음에 거기 포인트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주저앉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법적인 처리를 통해서 주저앉힐 수도 있고, 또 뒤에서 이제 협박을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쪽에서 이제 자금 문제나 개인 비리, 여자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주저앉히기도 했고, 또 이제 뭐 양양자 신당을 만약에 주저앉히려면 거기 핵심되는 한 둘 정도 여당에서 안정권이 있는 데다가 검찰 주면 됩니다. 그리고 야, 그거 있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하면 되죠. 보통 안기부나 국정원에서 정치 개입을 한창 할 때는 그런 실무 협상을 그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급대선도 주저앉히고 뭐 그렇게 주저앉히는 건데, 아니면 김종인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노안으로 쓰러지시게 해도 되고, 그건 뭐 방법은 많습니다. 정보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일단 다 불법이고 그 다음에 법치국가에서 해설 안 되는 짓이니까 안 할 뿐인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정치에서 뭐 나라가 중요하다 뭐 이러면 사실 정치라는 게 전쟁인데 가리고 자식을 할 게 뭐 있습니까? 뭐 극단의 수단이나 없어야죠.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뭐 1, 2주 전까지만 해도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들렸던 신당이란 이준석 신당, 그리고 김종인 신당, 제3지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좀 눌러놓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다 드렸고, 지금 그들을 좀 눌러놓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지금 진행 중일 겁니다. 그 내각제는 사실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어요. 원래 이제 VIP께서 사실 기본적인 철학이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이 워낙 이렇다 보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데, 원래는 그분도 내각제도 괜찮지 않나 막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이 끌려 하시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합니다. 기본적인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의회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그 대만 국회 엉망진창이거든요. 자기들끼리 막 주먹 다짐하고 싸우고 이럽니다. 이스라엘도 국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자기들끼리 막 걔들은 집집마다 총이 있는데 총기 난사가 왜 안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국회에서 엄청 싸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공통점이 다 국민들이 교육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다 잘난 거야. 그러니까 이슈가 많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 나쁜 건 아닙니다. 싸울 일 있으면 싸워야죠. 하여튼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관측하고 포착해서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는 뭐 그런 작업들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고생하시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신당 관련해서 급한 이슈가 하나 나와서 일단 뭐 보고 드리려고 글을 올렸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광고를 조금 하게 됐네. 일단 이제 신여사 푸주간, 드디어 신여사님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신여사 푸주간에서 경사가 있었습니다. 신여사님이 뭐 결혼을 하신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다 집안이 만난 거니까 결혼을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고기를 판매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은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뭐가 좋습니까? 택배를 그냥 밖에 내다 놔도 돼요. 고기를 종이박스에 넣어서 보내도 돼.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고기가 상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이제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자, 많은 주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나노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김상욱 선생님께서 하는 AKA 니나노 보험이라면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김상욱.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뭐 보험 안 든 사람은 없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 뭐 삼성화재나 뭐 이런데 다른 뭐 이상한 보험들에 들어 계실 텐데 그런 것도 이 김상욱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어느 보험에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눈탱이 맞았는지 아닌지 이거 검토 좀 해달라. 이래도 검토해 줍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꼭 현대해상에 가입하고 싶어서만 전화하실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보험에 들었는데 이 보험이 적절한가, 어떻게 조정하면 좋은지, 또 현대해상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여튼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하는 이제 현대해상 보험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요. 뭐 요거 많이 이용을 해주시면 저한테도 많은 이득이 됩니다. 뭐 존경과 사랑을 받는 거죠, 제가. 금전적으로 뭐 큰 게 있겠습니까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이나 이제 거대한 장기판도 그렇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정보 관련해서 분석해 드리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에 속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엄한 놈한테 이제 후원하지 말고 엄한 정치인한테 후원금 내지 말라. 여기 나중에 이불킥한다. 그 다음에 현대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사기꾼도 많고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토하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가져보자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의 어떤 안전판, 방탄조끼 이건 됐는데 여러분 신체, 몸, 그 다음에 뭐 사고가 났을 때 금전적인 손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안전판이나 방패 또는 방탄조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험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의 방탄조끼로서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김상욱을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010-9067-8054 010-9067-8054
8054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트위터에서 니나노라고 검색하면 뜹니다. 현대해상 하이플래너 김상욱, 그쪽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여러분의 그 부실한 몸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까 얘기했잖아. 신여사 푸주간 소고기 먹으라고. 소고기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한우 이거 국내 최저가예요 지금. 한우가 국내 최저가인데 품질은 최상등품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신여사 푸주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 가족 기업이거든요. 가족 기업이다 보니까 그냥 인력을 갈아 넣습니다. 그냥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막, 그러니까 현 시세대로 월급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냥 칼질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해서 최고의 양질의 소고기를 공급해드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또 저희 예상 앞으로 미래 고객이 몇 분 계십니다. 재정 설계사도 계시고, 그 다음에 법무사도 있고요. 개인 파산 전문 법무사도 있는데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고객은 아직 법무사도 계시고 많습니다. 심리 상담사, 의사, 예전에 왜 정신병원 하나 있었죠. 자기들이 정신과라고 불러달라는데 정신병원이지 뭐지. 예전에 제가 광고했던 것 중에 있었는데 그쪽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믿을 만한 병원이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을 토탈 케어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광고주들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드리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금전적으로 뭘 해주시는 건 없습니다. 그냥 만나면 애정과 관심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밖에 없죠. 그리고 아마 내년쯤에는 어쩌면 고구마를 팔 수도 있다. 지금 의왕에서 열심히 누군가가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본인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팔아볼까? 양이 많으면 팔 수도 있는 거죠.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방송에 광고를 내고 싶다. 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비용은 무료입니다. 제가 돈 받고 광고해드리지 않습니다. 비용은 무료인데 대신에 내가 검증이 돼야 돼요. 내가 먹어봤거나 아니면 이거 괜찮다 이러면 이제 해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본 방송이 지금 10분인데 광고만 지금 8분을 때렸네요. 원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신인데 얼마 전에 이제 이용 기자님하고 옛날 거대한 장기판을 함께했던 이용 기자님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을 여의도에서 먹었는데 건강하게 잘 계십니다. 혹여나 저희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안 좋아질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둘 다 같은 피해자인데 정권의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였고 조빠들의 피해자였지. 저희가 딱히 이렇게 그런 게 없습니다. 협업 관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아주 돈독합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젠가 돈을 많이 벌면 다시 거대한 장기판이라는 이름으로 이 어떤 뉴미디어계를 석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현업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